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루미나티 그리고 프리메이슨,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관심 많이 생기셨죠? 그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그 상징 보면 우리나라 환단고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번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 직각자하고 콤파스. 왜 이 사람들이 이 직각자하고 콤파스를 자기네들 상징으로 삼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직각자하고 콤파스는 기하학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그리고 이 기하학이 수학의 한 분야기도 하지만 건축 그리고 토목공학에도 아주 중요하죠. 설계도 그릴 때 자하고 콤파스로 그리죠. 직각자하고. 건축가들의 조합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 교회가 암흑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진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동양사상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우리 한국 사상을 알게 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편협한 기독교 진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중세 암흑 시대에 바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단체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상을 받아들인 이 그룹은 그 당시에 철학자 그룹과 과학자 그리고 수학자 그룹 그리고 신학자 그룹이었거든요. 단순한 어떤 건축 이런 기술자들보다는 학문으로서 동양 철학 그리고 동양의 신학, 우리나라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기존의 그 기독교 신학에 불만족했던 사람들이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동양으로 건너와서 이 동양의 유교를 서양에다가 전파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이 유학과 신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기존의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자연에 대한 해답을 많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단 시대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빛을 상징하는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교회의 암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양의 한국의 광명을 배운다라는 의미죠. 일루미나티가.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는 제 영상을 본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 간략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 중세 시대에는 동양과 서양이 문명적으로는 결합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분리가 돼 있었죠. 저쪽은 기독교, 이쪽은 이제 동양 사상, 우리나라의 유교와 도교 그리고 이제 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자, 그런데 서양의 로욜라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동양에다가 선교사들을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주자로 처음에 이제 초기에 나왔던 신부님 중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나 뛰어난 천재셔서 동양에 와가지고 유교와 동양 사상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해가지고서 이거를 다시 역으로 기독교 사회에다 전파를 하게 됩니다. 서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양에는 천주교를 전파를 하고 서양에는 유교와 도교 이런 우리 동양 사상을 전파를 하게 되는 문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류 문명의 창시자분이시죠. 포키. 그 라이프니츠라든지 그 당시에 철학과 과학자, 수학자들이 몰래 연구를 했던 인류 문명의 창시자로 인정을 했던 이 포키 씨가 들고 있는 이 포키 씨 그림에 있는 바로 이 직각자와 콤파스, 이게 바로 수학 기하학의 기본 도구잖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수학을 처음에 알려주신 바로 이 포키 씨를 상징하는 그 자와 콤파스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초기에 신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탐구로서의 일루미나티즘하고 지금의 일루미나티 어떤 그 그룹하고는 다르죠.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뉴턴도 우리 한국의 신학을 평생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26살 때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평생을 연구한 거는 나중에 뉴턴이 죽고 나서 다 괴짝 속에 묻혀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사상을 공부하던 사람이라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라 도저히 그 당시 사회에서 그걸 깔 수가 없었던 거래요.
그리고 미국의 건국도 바로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당시 유럽 선각자들이 이렇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우리 한국의 사상을 연구하는 게 당연한 이유가, 그 당시 기독교적으로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에 아담과 이브 시절에 빨개 먹고 뭐 나무 열매 주워 먹고 아니면은 양이나 치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수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문자를 만들어 쓰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비밀 결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많은 세대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치와 결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조직과 결탁이 되면서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상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배우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상을 부정을 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양 사상도 어느 정도 많이는 몰라요. 조금은 알고 서양 사상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세계를 지금까지 움직이는 어떤 지하 세력이 됐었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독서도 안 하고 우리 역사도 모르고 하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뉴 월드 올더라고 하는 그런 게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재단같이 생긴 거, 이거 이름이 뭐냐면 원구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하늘에 천재를 지닐 때 바로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해서 천원지방사상에 의해서 이 둥근 재단 위에 천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천재를 지내는 단, 원구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호텔 뒤에 예전에 고종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천재를 다시 지내기 시작하면서 원구단을 만들었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6천년, 7천년 전에 저쪽 중국 땅에 보면 과거에 환웅시대에 만들었던 최초의 원구단도 지금 터가 다 있어요. 이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상을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원구단을 흉내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구단의 천재를 지내는 거는 천자만이 지내는 거예요. 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자국이었기 때문에 이 원구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세상을 지배한다 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 원구단은 세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삼신신앙에 의해서, 삼신사상에 의해서 삼신상제님, 즉 삼신 하나님께 천재를 지내기 때문에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층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높으면 좋은 줄 알고 여러 개 했네요. 이상으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상징 몇 가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우리의 역사와 철학과 사상,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럼 감사합니다.